하찬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백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경기에서 첫 번째 결승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선에서 4연승, 네, 그리고 본선에 와서도 벌써 무패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원재훈 선수와 최은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찬석 국수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회 개요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1번째 하찬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입니다. 합천군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올해는 2005년 이후 출생 프로기사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승 상금은 1,000만 원, 작년에 200만 원 징액이 됐죠. 네,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20분에 추가 시간 20초입니다. 네, 예선을 통과한 6명의 선수 그리고 이 시드를 받은 한우진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합류를 해서 8강 토너먼트가 치러졌는데요. 네, 시드를 받은 선수들이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우진, 김문지 선수가 네. 우승 후보라고 일컬어왔었는데 그 두 기사가 모두 탈락하면서 일단 박지현 선수가 예선전을 거쳐서 지금까지 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오늘은 원재훈 선수와 최은규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대회 초반 주목을 받았던 건 원재훈 선수지만 최은규 선수가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승순위 1순위가 아니고 0순위라고 불리우던 한우진 선수를 이겼어요. 네. 그것도 완벽하게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실력으로 비춰보면은 오늘 원재훈 선수도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이 보이죠. 상대 전적에서도 원재훈 선수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데 이번 하찬석 국수배는 꼭 상대 전적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는 이번 대 예선전에서 한번 자웅을 겨룬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원재훈 선수가 이겼었죠. 네. 하지만 최은규 선수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기록은 기록일 뿐이다. 기록대로 다 된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 TV를 시청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은 기록일 뿐이고 오늘 내가 이긴다고 한다면 내가 우승 후보다 하고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남은 한 장의 결승 티켓은 어떤 선수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1번째 하찬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원재훈 선수와 최은규 선수의 대국. 네, 두 선수는 모두 2005년생 동갑내기인데요. 원재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얼마 전에 거행된 중국 몽백카페 본선에도 진출한 적이 있고 이미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는 것은 이 선수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재주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달 랭킹에서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습니다. 전번 달까지만 해도 85위였는데 네. 12단계 올라간 7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지나면 또 한 62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한우진 선수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한 최은규 선수고요. 네. 양천대회 출신인데 네. 스승인 이용소 사범의 얘기를 들으면 최은규 선수는 앞날이 기대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최은규보다는 앞으로의 최은규를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은규 선수가 한우진 선수를 이길 때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떠한 바둑을 보여줄지.
최은규 선수와 한유진 선수의 랭킹 차이가 100계단 넘게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변이었고요. 과연 이 기세를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수려한 합천이 함께하는 하찬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한루진 선수와 대국을 할 때도 바로 이 포석을 써서 승리를 거뒀었고, 한루진 선수는, 최영규 선수는 이 포석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시 최영규 선수와 예선전에서 이 대회에서 바둑을 둘 때도 이런 식으로 바둑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때, 네. 이쪽으로 지키는 바둑을 뒀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올 때 받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을 뒀는데 과연 오늘은 어떠한 바둑을 둘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재훈 3단이 네 번째 수는 네. 비껴갔습니다. 네, 걸쳤을 때 최은규 3단이 최근에 둔 바둑을 계속 보니까 마늘모, 그 수를 많이 줬더라고요. 당시에 이제는 여기서 이쪽을 지킬는지, 이번에는 약간 비껴서 이쪽을 지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쪽을 지키는 것도 있겠고, 이쪽을 지키는 것도 있겠고, 또 이쪽을 지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지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바둑은 그 흔한 3-3이 하나도 나오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정석은 알고도 잊어버려라 하는 말이 있는데, 네. 뭐 최근에는 AI 이 수법은 알고도 잊어버려라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네. 너무 AI만 고집하면은 그 다음을 자기 바둑을 둘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신진석 구단이 한 얘기나 이창하 구단이 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신진석 구단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AI 수법은 좋은데 그 수법을 하다 너무 답답하게 되면 내 바둑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AI 것은 모방하되 모방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말이 좀 이율배반적이죠. 근데 그런 식의 자신의 바둑을 두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AI 포석은 그동안은 공부를 안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승부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가는 수에 대해서는 절대 두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수만 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바둑을 두지 않고는 크게 되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 뭐 AI의 수법도 소화가 돼야 좀 쓸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좀 멈춰 있는데요. 네, 오늘은 두 기사가 좀 색다른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둔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둘 수가 있는데, 네. 바다만 준다면은 아마 이쪽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와서 충분히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서 끊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와서 끊는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의 AI 수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두게 됐습니다. 단도치고 나올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두고 있죠. 그때 이쪽으로 두느냐 아니면 붙이느냐 하는 수를 이제 많이 두고 있는데, 이거냐 아니면 이쪽을 붙이느냐 하는 것을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최영규 선수 색다른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협공을 간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내가 이쪽으로 와서 역을 지킬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역을 달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훗날 이 모양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받는 것이 보통 정석으로 되어 있지만 나는 훗날 이쪽으로 다와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백이 만족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D가 깝깝해지는 것이죠. 손을 빼게 되면 놓고 막을 때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사활이 급해지기 때문에 이 한 점을 돌볼 겨를이 없거든요. 두고 놓고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되고 나면은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흙이 기분 좋은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해두고 손을 돌렸는데요. 두 기사 모두 탐색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한 판만 이긴다면 결승 진출입니다. 네. 결승 진출을 하게 되면은 우승이라는 이제 비전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일단 최소 준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랭킹 1위, 2위, 1위는 우승자하고 두게 되고 랭킹 2위 기사하고는 또 영재 정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기사 모두 졸업반이기 때문에 아마 영광의 졸업장을 탈 때 뭐 우승이라는 그런 공로상을 하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자리이죠. 역시 두 기사 모두 탐색전이 길어집니다. 아주 유연한 바둑입니다. 다음에 둔다고 한다면은 옛날 저희들 때는 이쪽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근데 요즘에는 이쪽으로 오는 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쪽에 짚어가는 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인공지능의 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수법이고 저희들이 예전에 좋아하던 수법 바로 이 수입니다. 그리고 이 하변 쪽은 둔다고 한다면 저희들 때는 이쪽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나는 3칸을 벌렸는데 넌 2칸 벌렸지 않느냐, 만족이다,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욕심 사납게 더 많이 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다음번에 이쪽으로 오는 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쪽을 두었습니다. 원재훈 선수는 이 수를 또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최은규 선수와 이 합참비 예선전에서 바둑을 둘 때도 바로 이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틀린데 여기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쪽을 짚어가는 바둑을 뒀는데 거기서도 지금 어깨를 짚은 수는 좀 다목적의 수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나중에 짚어가면 이쪽이 두터워지면 일로 밀 것이고 이쪽이 얇아지면 일로 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미리 이쪽을 짚어 놓으면은 다음에 어느 쪽으로 민다 하더라도 만약에 일로 밀면은 이쪽의 두터움을 방해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응수를 물어본 것입니다. 가만히 한간을 뛸 것이냐 아니면은 손을 빼고 뭐 지금 이 자리나 이 자리를 둘 것이냐 그걸 생각하고 있죠. 가만히 한 칸을 뛰는 것은 제일 일반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기 쪽을 둔다고 한다면 가만히 한 칸을 뛰는 것이고 여기를 이미 간만 보고 이쪽을 두는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의 입장에서 계속 둔다고 한다면 끼우고 있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회귀하변으로 오게 됐네요. 끼우고 막을 때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킨다면 흙도 이제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자리를 다가갔습니다. 뭐 좋은 자리입니다. 네. 백도 이 형태에 대해서는 좀 응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응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손을 빼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뭐 응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가 제일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온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씌워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그때는 이쪽으로 지키는 모습을 택하게 됩니다. 지금 꼭 받아둬야 되는 게 아니군요. 네. 네, 이쪽을 안 두게 되면은 이 붙이는 수가 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네. 붙이고 나올 때 놓고 놓을 때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은 네, 이 귀의 사활도 확실치가 않고 또 살려고 젖히고 막을 때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뭐 지켜줌으로써 안정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손을 빼면 역시 네, 밀고 들어가고 올 때 가면 젖힙니다. 막아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내려 빠지게 되면은 이걸 치중을 가게 되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가만히 내려 빠지게 되면 이 모양은 자체로 죽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손을 빼고 그쪽을 취해 왔습니다. 뭐 그것도 한 판의 바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모양의 급소는 여기가 원래 급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두게 되면은 젖히고 나오고 이렇게 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분리하겠다는 얘기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AI 습을 보면은 이쪽을 붙이는 급소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 때 여기만 둔다고 하면 젖혀서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면은 기세도 치고 따낼 때 단수를 치면은 이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잇게 되면은 끊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백은 요건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백은 어떤 맛이 있냐?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돼요. 젖혀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버림으로써 이쪽을 취하는 수와 단수치고 이 한 점을 축으로 잡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AI는 이렇게 두고 나서 올 때 이걸 호고 치지 않고 그냥 빠지는 수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먼저 협공 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냥 둔다고 한다면은 네. 중앙으로 한가득면 악수 없다고 뛰어나오든가 좀 더 고압적으로 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다고 하더라도 늘고 자꾸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 한 점이 잡힌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를 두게 되면은 붙이고 나올 때 이런 데 끊게 되면은 훗날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단수 치게 되면은 이 짠이 단수 치고 호구 치면 간당해서 하는 모습이 되고 이걸 잡자니 훗날 이런 데를 끊게 되면은 이거 역시 맛은 기분 나쁘죠. 네, 이렇게 따내게 된 모습이 되니까요. 네, 그냥은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이쪽에 두터워져서 이 아님이 잡히는 게 싫다고 하면 그냥 한칸 띄면 제일 무난합니다. 네, 아마 최홍규 3단의 그 성격으로는 네. 그냥 한 칸 띄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은기 3단의 바둑을 한 두 판 정도 봤거든요. 한우진 선수와 둔 바둑도 봤고 네. 원재훈 선수와 둔 바둑도 한번 봤는데 두 번 다 바둑을 보니까 뭔가 무리한 수는 절대 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참한 수를 주다가 상대방이 무리한 수를 뒀을 때 응징하는 수를 많이 두고 있고 네. 네, 원재훈 3단은 상대방이 오는 수에 대해 받아치는 것보다는 본인이 판을 좀 주도해 나가려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선수의 기풍이 좀 대조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알 수 없어요. 네. 능동적으로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좀 수동적이어도 네. 상대방의 모양을 보면서 받아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한 얘기로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는 거와 비슷하고 네. 문과가 좋으냐 이과가 좋으냐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자, 신같이 두는 바로 것도 자리를 잡아두는군요. 네. 여기서 이제 두는 방법은 그냥 막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안 두고 여기를 먼저 찝는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찝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찝게 되면은 여기를 이어주거나 하면은 끊는 수가 좋은데 네. 여기를 잇고 나서 단수 칠 때 잇고 네, 잡는 데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단수 치고 나서 다른 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이쪽을 다쳤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붙인다든가 아니면 젖힌다든가 해서 이 두 점이 다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어렵습니다. 이거 역시. 그리고 이쪽으로 막아 왔을 때는 여기 붙여놓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걸 왜 미리 붙입니까? 나중에 붙이면은 이런 돌이 오고 이런 돌이 왔을 때 여기를 붙이면은 일로 안 막습니다. 다 이쪽으로 잡게 되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은 이 한 점도 좋지만 이 아니면 잡은 것이 집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응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압을 하면은 이 한 점을 깨끗하게 잡고 이런 식으로 후퇴를 하면 네. 이쪽을 둬가지고 훗날 이 느리는 수를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이걸 찍고 나올 때 이렇게 막아 버리면은 이 모양이 못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쪽을 잇는다 하더라도 젖히게 되면은 이 모양 못 살아 있는 모습이 네. 되죠. 네. 그래서 미리 물어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둔다 하더라도 젖히고 막을 때 여기를 붙인다든가 여기를 먹어친다든가 하면은 이것도 못 살아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처럼 두는 수는 다 이유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은 손을 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쪽을 둔다고 한다면은 두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쉬운 것은 밀고 막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어나오는 것도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있고요.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두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수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젖히고 놓고 가만 늘게 되면은 이것은 아마 백의 주문일 것입니다. 네. 밀고 나올 때 가볍게 젖힘으로써 오히려 이쪽에 뭔가 네, 어려움을 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차원 쪽을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막으면은 이땐 이쪽을 막아두면은 젖히는 수가 성립이 안 됐었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걸 뒀을 때 이걸 붙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막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모양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흙이 네, 기본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지금처럼 밀고 네, 한 칸을 띄는 네. 네, 그런 모습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거 역시 몰라요. 네. 뭐 실제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처럼 둔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서 네. 어떤 것을 둔다고 하더라도 아마 AI는 0.1%, 0.2%로 어느 게 좋다고 얘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 차이는 한 집도 아니고 반 집도 아니고 네. 0.1, 2집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100이 0.3집 좋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100이 좋아. 나 100에게 베팅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뭐 큰일 날 건 없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이버 머니 같은 것을 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베팅을 하는 분들은 그것만 보고 해서는 큰일 난다는 얘기죠. 지금 0.3집에 대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수들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죠. 네,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경우는 체감은요. 오히려 내가 바닥 흐름이 기분이 괜찮다 하면은 내가 바닥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네. 네, 지금처럼 두게 되면은 흙도 내가 쌍리본 서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안 두게 되면은 이쪽으로 나오고 나서 올 때 이쪽을 찔리게 되면은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단수를 쳐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게 되면은 이 모양이 못 살아있다는 모양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지키는 것은 거의 필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거의 필연이에요. 그런데 붙였습니다.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네. 이런 것도 있지롱 그러는데요. 네. 지키긴 지켰는데 네. 조금 다르게 뒀어요. 예. 근데 찬성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지만 네. 뭐 그것도 일단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두는 것과 네. 이렇게 붙이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쌍립이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 네. 붙였을 때 장점은 뭘까요? 글쎄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꼭 찾으라고 한다면은 젖혀 달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늘어둬서 젖히면 이렇게 늘어서 네. 이쪽을 안 두고 여기를 둠으로써 이 사도를 내밀게 되면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연결이 된다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안 두게 되면은 내가 여기를 두는 것이 워낙 기분이 좋지 않느냐 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은 네, 그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늘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느는 것은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기분이 존심 상한다 하면은 젖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젖혀가지고 싸우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끊어오는 것은 항상 이수가 선수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칸 뛰는 수와 이쪽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쪽을 어떻게 지킨다 하더라도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밀고 나올 때 이렇게 밀어가게 되면은 여기 한 칸 띄어서 이쪽을 제압하는 수와 이걸 잡는 수가 맞벌이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이 기분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젖혀온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끊어가기는 네. 싫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지킨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를 두는 것이 좀 은근히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면 이쪽을 붙여오는 것도 좀 은근히 기분 나빠요. 젖힌다고 한다면은 이게 늘어도 가지고 네. 이 모양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는 것은 가만히 늘고 나서 넣을 때 여기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 한 점은 죽었고 오히려 이쪽 전체가 다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이쪽에 가는 것이 뭔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는 것이 일단은 하변 모양에서는 급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변은 일단락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좌하 쪽으로 손을 돌리는 원재훈 선수였는데요. 네, 그 자리도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찬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하찬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준결승 원재훈 선수와 최용규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합천호의 아름다운 전경을 봤는데요. 제가 1970년대 때는 거기 가보니까 네. 그 당시에도 이것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합천호에 물이 없었어요, 거의. 네, 그래서 저희가 물이 일부분밖에 없어가지고 네. 네, 그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그 정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정자에서 당시에 뭐 하천석 구단과 함께 거기서 막걸리도 마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오래됐던 얘기입니다. 네. 1970년대 얘기니까 우리 최우진 캐스터가 태어나기도 전이겠죠. 네. 자, 좌하로 백이 향하니까 획도 바로 한 칸을 뛰어뒀는데요. 네. 지금 뛰어나온 것은 찌르면은 맞고 끊는 쪽을 잡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찌르면은 맞고 어느 쪽을 끊어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네. 원재훈 3단은 두텁게 두면서 네. 앞으로의 싸움의 전투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영규 선수는 네. 이 겨울 한철을 날려면은 곡식을 많이 벌어들여야 된다 해서 계속해서 집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상기도 집이 크죠? 좌변도 집이 좀 좋습니다. 우변도 집이 좋고 지금 집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12, 15, 이 모양이 한 25집 정도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은 지금 6집 정도의 모양입니다. 31집. 이 모양도 10집은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40집이 넘습니다. 이에 반해서 100집은 지금 어디 있냐 하면은 이 집이 한 6집 정도가 되고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을 합친 집이 한 10집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걸 지키면은 15집 정도가 되는데 아직 있죠. 없기 때문에 약 10집 정도 보겠습니다. 그럼 20집 정도. 여기도 두터움이 있으니까 5집 정도는 보게 있습니다. 그러면 25집 정도라고 보면 집으로는 흙이 한 15집 정도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두터움으로는 이 이유의 두터움으로는 백은 상상할 수 없는 두터움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 두터움의 인공지능은 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리를 좋아하는 인공지능이어도 이 두터움은 무시할 수가 없다 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두터움을 살려가야 될지도 좀 감이 잡히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바둑이 한 5단 이상 정도 되는 고수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유단자급 정도 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데 왜 백이 좋다고 하지? 그런데 백은 이 주식으로 얘기하면 우량주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용규 선수 입장에서는 주식보다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뜻은 알겠어요. 이렇게 밀어도 이쪽으로 민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젖히고 네. 나올 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씌워서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놓고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여기를 놓으면 이걸 바로 끊어버리면은 네. 지금 이거 치고 나온 수가 있어서 여기는 무조건 둬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 모양이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게 되면 못 살아있거든요. 지금 모양은 막으면은 이쪽을 두게 됩니다.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가만히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쪽을 이제 두게 되면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여기를 있습니다. 단수를 치면요. 여기를 막아요. 그러면 이걸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단수를 치게 되면 아직 못 살아있죠. 네. 패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를 노리겠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는 아까처럼 두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수법이고, 백은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훗날 내가 이런 데도 선수가 되고 이쪽 언저리가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을 하고 딴 데를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것은 일종의 잽입니다. 네. 상대방이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수로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한다면은 이걸 밀어가지고 이 끊는 수와 이걸 맞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가는군요. 네, 지금 이제 그 급선을 노렸습니다. 네. 역시 이 나오는 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끼우는 수를. 네. 지금 뭐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움직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양은 네. AI가 너무 상대를 갖다가 털도 안 뽑고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인공지능은 지금 두는 원재현 선수의 수법은 네. 찬성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훈 선수의 기풍이 좀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냥 늘었네요.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둘레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씌워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살짝 둔탁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젖히고, 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점들을 좀 무겁게 만드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쪽은 나중에 둔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걸 두게 되면은 그때 뭐 두고, 둘 때 두고, 네, 나올 때 밀고, 이걸 나올 때 그때 이렇게 늘어둬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막말라 해서 이거는 안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늘어도. 네. 여기를 막는다 하더라도 끊어버리게 되면은 또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무겁게 하고 싶은 기분인데 그냥 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좀 무책이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물론 뭐 창작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무책이 창작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두는 거. 네. 그래서 저기 바둑에서는 특히 그 말을 많이 쓰죠. 무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심하게 늘었다는 것은 뭐 일리는 있는 수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AI는 아마 이쪽으로 오는 것은 아마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백인 뭔가를 더 하지는 않겠죠? 백도 지금 더 하지는 않겠지만 네. 뭐 더 한다 하더라도 일단 뾰족한 수는 없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까 제가 이런 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놓고 나서 나올 때 이걸 둔다 하더라도 이걸 밀게 되면은 찌르고 놓을 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은 네. 이 모양도 확실치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생연후의 살타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잡으러 갈 때는 항상 내 돌의 안정을 먼저 도모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잡으러 가야지, 상대를 그런 식으로 도모하지 않고 잡으러 가다가는 오히려 상대한테 큰 코 다친다. 그래서 바둑 유기식결이라는 데 보면은 피강자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상대방이 강한 데서는 안정을 취하고 상대방을 잡으러 갈 때는 좀 조심조심하게 공격을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을 뒀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예전에 저희들 바둑에서는 저수가 최고 좋은 수였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AI는 보통 저수에 대해서는 찬성을 별로 안 하지만, 네, 이
올드팬의 입장에서는 네. 바로 저기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참 견고한 모양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좀 고수 옛날 바둑 옛날 고수였던 분들은 뭐 저기가 당연한 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AI는 뭐 그 수도 나쁜 수는 아니지만 그닥 나는 찬성을 안 합니다 해서 AI는 지금 아마 점수를 좀 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흑쪽으로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크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은 네.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서로 어깨를 짚는 모양이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좀 두터움을 지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AI를 살펴보니까요. 네. AI는 이쪽 둔 것은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을 계속 선호하고 있고 네. 막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게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밀게 되면은 뭐 이게 막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여기서는 당장 늘고 올 때 이쪽을 두고 놓을 때 여기를 둬서 네, 이으면은 그때 이쪽을 지켜라. 요걸 좀 벌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기를 두기 전에 이쪽을 먼저 벌어둬라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이 AI를 보면은 프로인 저희들도 가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아무리 AI가 얘기해도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청자들한테 이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둑의 어려움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AI를 가급적 안 보고 얘기하다가 어려운 경우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 뒀을 때 자꾸 점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그러네요. 네. 두는 것을 말리지는 않는다. 네. 단지 이쪽을 먼저 와가지고 물어보고 나서 하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가 지켜지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오면은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띄워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이 돌이 없으면 이렇게 오면 금상첨화죠. 근데 지금 이 돌이 있으면은 이렇게 오는 것이 흑도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못 살아 있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자유분방하게 둘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저해했다는 의미에서 네, 이 수는 AI는 찬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 얘기 자체도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이죠. 네. 자, 여기 어깨를 짚어서 눌러둔 장면이고요. 네. 뭐 끼운 것은 보통 있는 수법이 있죠. 그런데 AI는 그 끼우는 것에 대해서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네요. 보통 저희는 뭐 끼우면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네. 이어서 상대방이 지키게 두면은 그 다음에 넥스트에 이제 상대방의 응수를 물어보겠다고 얘기하는데 AI는 지금 이 모양에서도 끼우지 말고 먼저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에워싼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에워싸지면은 나중에는 끼우고 있지 말고 아마 중앙에서 공격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라고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맞게 되면은 그때 들여다보고 이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공격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모양은 뭐 백이 끼우고 이었기 때문에 흑은 이런 정도로 둘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제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되게 기력이 약할수록 이런 식으로 이어서
두텁게 두려고 하는데 네. 기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모양은 좀 더 날렵하게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런 거 끊는 것은 별게 없다는 것이죠. 끊어오는 것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단수 치고 놓고 이렇게 둬서 괜히 이 한 점을 잡았다가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네, 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거의 이 두 점을 잡혔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응수를 한번 물어보는데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바둑을 진행하는 것이 네. 원재훈 3단의 스타일이고 최은규 선수의 스타일은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뭐 잽을 날렸을 때 오히려 그 잽을 받아치게 하는 권투에서 얘기하는 이 상대방이 오는 잽을 갖다가 피하면서 받아치게 하는 것이 능한 선수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그런 선수들을 우리가 보통은 아웃복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능동적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찬스를 만들겠다면 인파이터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돌적인 사람은 인파이터라고 그러고 이 아웃복싱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방을 피하고 하면서 상대방이 빈틈을 노리는 것을 이제 보통 아웃복싱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한참 저희 때는 그 유명했던 무하마드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네, 무하마드 알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쏜다 하는 거에 대명사였죠. 저희 때는 한참 그 당시에는 저는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고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종교에 귀하면서 종교명을 따라 가지고 이제 무하마드 알리라는 얘기를 썼게 됐습니다. 그분의 딸도 네, 유명한 권투 선수였죠. 자, 원재훈 선수도 이 모형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아주 두텁게 두면서 이 모양의 흐름은 뭔가 흙이 처리 잘했다 하고 얘기하는 AI의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파고들었네요. 네, 하지만 인간적인 수법으로는 지금 저런 식으로 두면은 우리 때는 그래요, 이제요. 이거는 백이 이 하나의 잽을 날려서 여기도 제대로 맞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젖힌 수를 노리면서 이것도 노리고 있지 않느냐. 뭔가 흐름이 백에 좋다 하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 AI는 그렇지 않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지 않은지 제가 한번 AI를 잠깐 보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의 모양은 뭐 쌍방이 이 정도면 호각의 진행인데 흙이 이쪽으로 지킨 걸로는 네. 이렇게 지키지 말고 이렇게 지키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쪽으로 지키게 되면 여기에 맛이 없으니까. 그러면 틈이 없었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네. 내려 빠졌는데 너무 움츠리는 것이 아니냐, 이걸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 이쪽으로 건너가는 수도 있고 지금 좀 달려나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루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막는다 하더라도 네. 당장 손을 뺀다 하더라도 여기는 더 이상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두는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 모양은 두 번 둬도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예방을 해야지만 이걸 둘 수 있는데 예방을 하고 돈다 하더라도 이 뒷수가 많아가지고 이것은 더 이상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네, 이런 정도였었는데 흑이 단지 이수로 여기를 뒀었거나 아니면 이쪽을 뒀으면은 네, 흑이 조금이라도 우세했을 텐데 지금 이쪽을 안 뒀기 때문에 그나마 호각의 진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기사 모두 이 한 판만 이기면 바로 결승이다. 네, 결승에 올라간다는 그 무게는 참 힘들죠. 네, 그래서 두 기사 모두 아주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두 기사는 저희가 이미 사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성적은 4승 1패로 네, 원재현 선수가 앞서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대회 예선전에서 한번 일단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최영규 선수가 흑번으로 두고 원재현 선수가 백번을 뒀었는데 그 당시에 원재현 선수가 상대방의 대마를 잡으면서 네,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3승을 거둔 상태에서 만났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바둑은 중앙의 처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지금 둔수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주 그럴싸한 수입니다. 네. 네, 한 번 더 젖히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지금 둔수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서 네, 가만히 이어두고 뛰어나올 때 이제 지키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걸 잊고 네, 이것도 지금 이 수도 아주 재밌는 수입니다. 네. 이 수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막으면은 이때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안 두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흑은 이런 식으로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너가는 것이죠. 이쪽은 이쪽대로 벌고 두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젖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여기 붙이는 거 함부로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붙여가면은 나는 이제는 밀어가서 네. 너 이 두 방이 다 악수 아니냐, 이 세 방이 다 악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군요. 네. 사실 우상에 붙어 있는 백 모양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요? 우상에 붙어 있는 백모양 그렇죠. 네. 아직 뭐 끊어지는 단점이 많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최유진 캐스터께서 이제는 여기서 이거를 두려고 하는 순간에 네. 갑자기 흑 쪽으로 점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0.5집 정도 이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너무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네. 흑백 서로 간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두 기사는 모두 지금 힘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요. 네. 뭐 100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쪽은 둬야 됩니다. 이쪽은 무조건 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두면은 나와서 이쪽이 위험함으로 여길 밀어서 와서 응수를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그쪽을 두는 순간에 지금 AI는 참석할 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이거를 두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는다 하더라도 끊어가는 수가 있고 이 모양은 아예 이런 식으로 젖혀서 크게 공격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네, 크게 공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쪽으로 밀어왔습니다. 어떤 뜻이냐? 이쪽에 느는 것이 선수가 되면은 나중에는 이 호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몽땅 다 품에 안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최영기 선수는 상대의 강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 예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었죠. 이미 예선전에서 원재호 선수의 매운맛을 봤다. 네.
대마가 죽은 적이 있었다. 그것만 안 죽었으면 바둑이 좋았는데 지금 오늘도 길게만 간다면은 내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왕년에 2차 구단 전성기 시절에 두 눈 행마법 같이 보입니다. 네. 이구자 한 칸도 안 갑니다. 끊어질까봐 이구자 두면은 이거는 끊으려고 하면은 있고 또 끊으려고 하면은 이게 있겠다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렇습니다. 행마죠. 예전에 2차 구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중허리가 아니에요. 삼중허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드디어 원재훈 선수. 먼저 칼을 빼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네. 내가 이미 다 보아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프가 아주 크게 움직이는 장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끊어서 피가 안 나는 장면이면은 그런 식으로 함부로 끊어보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약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 치려고 보면 여기 끊어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죠. 이쪽으로 두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한다면 이렇게 늘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아직은 그냥 죽어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이 모양은 나중에 훗날 최악의 경우는 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두게 되면은 다음에 여기를 두 점을 살릴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안 두면은 이걸 두고 나올 때 이걸 잡는 순간에 여기 단점이 많아가지고 둘 수가 없어요. 여기 끊어가려고 하는 거였죠 지금요. 지금 부릉부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끊어가죠. 여기서부터 거기가 기분 시작을 나빠요. 하죠. 네. 자, 원재훈 선수도 흑 약점을 노릴 때는 이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도치가 나왔는데 네. 이때는 늘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받으면은 다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쪽을 어딘가 두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영기 선수, 여기서 멈췄어요. 네, 최영기 선수 이건 아니죠. 최영기 선수가 네. 상대의 펀치력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쪽을 젖힘으로써 여기를 끊을 수는 없어요. 끊으면 이걸 늘어서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둔다고 한다면 여기만 있는다 하더라도 이쪽 어딘가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나오는 수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오는 것이 지금 찬스였었는데 이쪽을 젖히고 나니까 이 찬스를 놓칠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이거 끊어가는 곳은 지금 이게 축같이도 보이죠? 바로 축입니다. 걸리네요. 네, 이렇게 나오면 네. 다 축이에요. 이것이. 지금 돌이 흑돌이 주위에 있어서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게 교묘하게도 살살살살 빠져나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죠. 네, 이걸로 축입니다. 좋은 찬스를 놓쳤어요. 지금 이곳은 제가 볼 때는 이 우악이 지킨 것은 뭐 안 두면 수가 나지 않습니까? 수는 나요. 네. 하지만 지금 수가 나는 것을 지금 돌볼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잡으러 옵니까?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것은 젖히고 끊으면은 여기를 가만히 붙입니다. 이렇게. 그럼 막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여기 있는 수가 더 선수가 됩니다. 여기 있는 수가. 그래서 둘 때 이쪽을 붙이게 되면은 이걸 둬야 되는데 단수 쳐가지고 이건 패가 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하다가 나중에 이거 나와서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패감으로는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패감은 흑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 이유는 백이 패를 이겨가지고 둔다 하더라도 이 모양에서 다음에 잡으려면 여길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따도 오공도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상전은 무조건 이깁니다. 수상전으로는요. 지금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긴 돌이 없어요. 지금요. 오공도화입니다. 그럼 제일 쉽게 이것만 둬도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냥 쉽게 들어서 젖히고 막을 때 젖히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가고 둬도 되고 끼워도 되고 이거 붙여도 됩니다. 이거 붙여도 나올 때 이렇게 되면 이건 대공수공이 됩니다. 이거는 궁도가 작죠. 이건 궁도가 5궁도하기 때문에 이건 많이 부족합니다. 수부적이요. 네. 젖힌 장면에서 손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끊으려고 보니까 축이고 네. 젖히려고 보니까 이어두게 돼서 악수다 이겁니다. 지금 귀를 지킨 수를 바로 후회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다음이 궁금해서 AI를 잠깐 봤더니 네. AI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부터 일단 시작을 하거나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압박하면서 어떻게 사는을 먼저 지켜봐라. 또 하나는 이거를 나와가지고 이 두 점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변부터 물어보는 예, 거예요? 그건 선수니까요. 네. 지금 물어보는 것이 찬스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중앙석점은 그럼 버려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급해서 둘 열일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요. 네. 백도 지금 이거 잡을 시간은 없습니다. 이거 두면 죽지 않습니까? 지금요. 단도 친다더라도 이어가지고 자체로 죽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도 어딘가를 지켜야겠죠. 하변을 받았을 때 흑이 또 다시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일단 벌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바둑은 20초 피처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살면은 이제 살았습니다. 그것은요. 근데 살긴 살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삶으로 이런 때 정도는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을 빼면 찝어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 두고 싶었는데 두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단수를 치고 나올 때 가만히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쪽을 빠지거나 이쪽을 잇게 되면은 요 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잘 죽지는 않는 돌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안 두고 그냥 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네, 인공지능은 이쪽을 두는 것으로는 빨리 지금 찬스다. 지금 빨리 이걸 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을 둔 이상은 이제 백도 이 전치도를 좀 안정을 취할 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상식적인 얘기고 뭐 당연한 얘기 같이 보입니다. 근데 흙이 여기서 이거 살기 전에 물론 이것은 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걸 공격하자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쪽을 두는 걸로는 여길 빨리 왜 안 넣느냐, 여길 들어서 네. 이 두 점을 살리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안정을 취하느냐를 먼저 물어봐라, 응수를 물어봐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보통 제가 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면 이 중앙 석점에 굉장히 연연했을 것 같은데요. 네. 별게 아니군요.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네. 큽니다. 지금 최혜준 캐스터가 얘기한 그 석점이 연연하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 바빠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요? 예,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석점을 이대로 두다가 나중에 이 한 방을 씌우게 되거나 하면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씌워도, 이쪽으로 씌워도 거의 이건 죽었거든요. 이쪽으로 죽어도 갈 데가 없어요. 네.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가도 이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씌워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둬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두려고 하면은 여기를 이어둠으로써 훗날 끊고 나오는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오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둬서 이 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를 빨리 물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이것을 죽일 것입니까? 살릴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한다면 또 잡았고 다놓치면은 잡아준다 하더라도 이거 나와서 끊는 수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정도만 해놓고 이걸 잡지 않고 그냥 띄워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다음에 여기를 이어가면 따는 모양이 되고, 이쪽을 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씌우는 수가 선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둘 때 이때 이 점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 여기만 둔다도 위험하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안정을 추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벌면서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흙으로서는 아주 금상첨화죠. 어쨌든 그쪽으로 올 때도 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네. 지금 AI를 보니까 AI는 이 점들의 이 5점의 생산은 거기다 보지도 않고 네. 무조건 건너가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곳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 여기를 소홀히 하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네. 이 전체의 사활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쪽부터 안정을 취하고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AI를 보면은 AI가 가리는 쪽이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이쪽이에요. 여기를 두던가 아니면 여기를 두던가 네. 아니면 여기를 둬라, 이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기의 돌들이 이제 허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좌하기의 105점은 중앙에 이쪽이 백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급한 곳은 아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재훈 선수의 시선이 여러 곳을 향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다음 선택지는 어디가 될까요? 하찬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하찬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준결승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합천의 전경 함께 하셨는데요. 네.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합천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여드렸던 환강도 네.
보면은 합천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 강을 좋은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그 발전이 잘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아니야 서울도 보면은 한강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백은 여기를 지켰습니다. 역시 이쪽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쪽을 오게 되면 전체가 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AI는 이쪽이나 이쪽을 이쪽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키는 쪽으로. 네. 원재현 선수는 침착하게 이쪽을 두텁게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나왔습니다. 여기는 안 뛰어놀 수가 없는 것이 이 석점이 잡히는 것은 너무 아프죠. 축으로 잡으면 축머리라도 이용할 텐데 축도 네.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건 속절없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이나 이쪽만 둔다 하더라도 이 억점은 살아갈 수가 없겠죠. 석점은. 네. 두고 나니까 이제는 이어둬서 이제 이거 놓쳤어요. 여기서 이거를 와가지고 빨리 네. 이렇게 올 때 단수를 쳐가지고 그때 이거 이을 때 그때 손을 뺐으면은 지금 이 모양에서 이렇게 두면 당연히 여기 두겠죠. 네. 여기를 여기를 두는데 여기 둘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18급은 모르겠지만 18급도 여기는 안 둡니다. 다 단수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걸 따내겠죠. 네. 어쨌든 네, 그쪽을 입고 나서 입구자를 붙여 오니까 네. 좌하기 쪽에 이 걸리는 흙이 네, 더 많게 되었습니다. 늘면은 가만히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흑 1분 남았습니다. 흙은 이런 정도로 손을 빼고 이쪽을 두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을 빨리 끊어서 한번 싸우는 것도 생각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두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쪽은 사실은 여기를 빠지게 되면은 나오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뭐 그게 겁나는 건 없습니다.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네. 또 이쪽으로 해도 이쪽은 사활은 뭐 겁나는 것은 없어요. 지금은 네, 이쪽을 끊어서 싸워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네. 그쪽을 끊어둬야 중앙에서 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흑 네.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네. 일단 최홍규 선수는 네. 끊어서 공격하는 거는 일체 안 하네요. 왜냐면은 원재훈 선수가 힘이 장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하고는 내가 안 싸운다. 네. 네. 그냥 사이좋게 집 많은 사람이 이기니까 집으로 가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런 데 붙이는 것은 급소가 되겠죠. 늘면은 속점을 잡고 이쪽으로 두면은 젖혀가지고 네. 네, 이것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붙이는 거 급소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쪽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거 붙이는 수 치면 안 돼요. 젖히면은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두 점 아니면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나오게 되면 그만이에요. 넣으면은 그때 끊어버려가지고 나올 때 단수 치고 따내게 되면은 또 단수를 치면은 둘, 네, 화살의 축으로 셋, 자연스럽게 죽어버리는 것이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으로 두는 수도 있습니까? 좀 급하게 그 수가- 착점을 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정도가 보통이 아닌가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잡을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아주 금방 쳐맞죠. 근데 지금 AI가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는 그렇게 두는 것은 실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무엇이 실수일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를 한번 붙여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붙여보면 어, 만약에 이쪽을 둔다고 한다면은 또 나오고 여기를 두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이걸 두게 되면 이제는 여기를 둘 시간이 없죠. 네. 네, 이게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붙이게 되면은 여기를 둔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나오고 나서 올 때 이쪽을 두고 나올 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 끊어지는 수와 여기 잡는 수가 맞벌이가 되죠. 네,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는 그냥 나와서 끄는 것도 10초 됐나요? 남았습니다. 그냥 나와서 끊는 것도 가능하다. 10초. 하나, 둘, 네, 어쨌든 이것을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지금 이 원지훈 선수는 지금 이걸 두고 나서 여기를 두면은 다 있고 나오면은 이렇게 다 늘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겠다는 얘기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되느냐? 놓고 올 때 단수 치고 나올 때 이걸 찝고 이걸 둘 때 이쪽에 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이 전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놓으면은 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떨리는데요. 네, 당장 집어서 오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놓고 10초. 올 하나, 때 끊고 둘, 셋, 두게 되면은 다섯, 잡아야 되는데 여섯, 놓고 일곱, 여덟, 따낼 때 먹여치고 아홉, 다시 따낼 때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으면은 이건 당장은 안 돼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붙인 수가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네. 이 붙인 수는 여기를 둬서 이건 미는 수는 이쪽을 둬서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우변을 당장 건드리기보다는 일단 상변에 손을 대고 있는데요. 네. 최은규 선수가 바로 좌하로 손을 돌립니다. 굉장히 큰 자리 같아요. 굉장히 큰 곳이죠. 네. 지금 최은규 선수의 작전은 이겁니다. 네. 찔러보다가 상대방이 그래 좋다 싸우자 그러면은 딱 피하고 또 안 하면 다시 한번 으렁거려보고. 네. 일단 작전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102분 남았습니다. 최영규 선수가 다른 걸로는 너한테 부족한 것이 없다. 단지 네가 전투를 좀 잘하니까 그것만은 내가 피하겠다 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고 네. 백전부태라고 이 손자병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영규 선수는 내가 싸움이 약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나보다는 좀 강하게니까 그것만 내가 피하고 두면은 나에게 승리가 따라올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흑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작전은 좋습니다. 최은규 선수는 이미 정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왠지 막는 것이 크기는 하지만 네. 네, 맞기는 싫어요.
네, 이어주면 우에서 붙이겠다는 얘기 같이 보입니다. 뭐 붙이겠다는 얘기 같아요. 아, 저는 여기 붙이는 줄 알았어요. 여기 붙이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젖히고 나올 때 이렇게 있는 모습이 되는데 네. 이쪽을 어딘가를 둘 때 이렇게 뭐 늘거나 할 때 이쪽을 지키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붙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있는 수와 젖히는 수를 맛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쪽을 두게 되니까 점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101분 남았습니다. 네, 끼우는 수로서 이미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이어두게 되면은 여기는 이미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둬봐야 이걸로 끊어졌고 이쪽은 끊어봐야 단수치고 나와봐야 단수치고 나올 때 이걸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드라마만 보고 여기 둔 것은 다음에 여기 두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를. 네. 나오면은 이렇게 맞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두 점을. 그래서 흙도 바로 지켜뒀고요. 네, 그렇습니다. 101분 남았습니다. 이 바둑은 미세한 개가 바둑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두 선수는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두 선수의 성향이 이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두 선수 모두 이 바둑이 원재훈 선수는 그동안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은 내가 좋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최영규 선수도 지금 그동안 진 경험은 있지만 네. 이 정도면 내가 판을 잘 짰다. 판을 잘 짰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좋지 않을까.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이 보입니다. 살짝 피했는데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비가음파와 낙간파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이제 둘,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다섯, 사실은 성적을 내는 데는 낙간파보다는 비간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거든요. 네. 근데 낙간파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자꾸 후퇴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건강에는 뭐가 좋으냐? 건강에는 낙간파가 좋습니다. 일단 걱정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 같이 이제 시니어 기사들 같은 경우는 낙간파가 되게 많고, 젊은 기사들 같은 경우는 비간파가 많다. 남았습니다. 예전에 그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한 비간파거든요. 네. 하나,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하면 다섯, 좀 불리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덟, 지금 그래도 아홉, 한 집 반 내지 반집 정도는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상대방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불안해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는 20초 남았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낙간파들은 뭐 이런 정도면 됐으니까 많이 이겼는지 아주 졌네요. 뭐 이런 식의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건강에는 좋아요. 네. 넷, 다섯, 여섯,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네. 이 바둑은 20초 남았습니다. 아직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미세는 하지만 10초. 만약에 하나, 반수가 난다면은 둘, 이것은 셋, 흙이 넷,
유리한 반집승부일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흑 30초 남았습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이쪽을 젖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둘, 셋, 끊는다고 한다면은 다섯, 네, 여기를 가르는 수도 좀 있거든요. 네. 여덟, 네, 이렇게 두고 아홉, 나올 때 이쪽을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여기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늘고 나서는 이제는 젖히는 수는 성립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품어버리거든요. 젖혀가지고. 흑 20초 남았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있는 원지훈 선수입니다. 10초. 뭐 흑은 이어야겠죠. 둘, 셋, 넷, 다섯,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으면 단수가 아프니까. 여덟, 막았네요. 그러면 이건 차이가 좀 나겠네요. 그건 많이 당했습니다. 원하는 교환을 얻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잘 됐어요, 네. 아주. 원재훈 선수가 이 최은규 선수의 시간이 없는 틈을 타서 좀 득을 봤네요. 네, 이거 여기 이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쪽은 지금 좀 최하, 이거는 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해놓고 나서 했어야지. 훗날 여차해서 분리하면은 이 시한폭탄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 시한폭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물론 이제 팩감이 많을 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팩감이 많으면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었는데, 이거는 상당한 무책인데요. 꽤 팽팽했던 그래프가 좀 많이 기우는 장면인데요. 예. 흑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기분 나빠요. 이 수가 좋은 수예요. 왜냐면은 이것을 두게 되면요,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손을 빼게 되면은 요걸 젖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보통 단수침이 이어서 이 곡수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를 붙이게 되면은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먹으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거를 두게 되면요, 여기를 두면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원지훈 선수 놀라운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길 두고서 뭐냐면 훗날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으면은 네. 이거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거를 두게 되면 이걸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이때 끊어 잡으면은 이것이 없이 그냥 두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걸 밀었다는 건 얘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이런 끝내기 맛이 있군요. 네, 흑도 네 그런 좋은 끝내기는 하고 있지만 네. 전체적인 끝내기의 균형은 네, 백이 더 앞서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끝내기를 했어요, 지금요. 네, 흐름이 미세한 반집승부에서 네, 이것은 어느 정도 승부를 결정짓는 수법이 돼버렸습니다. 다음에 이거 젖히는 것도 커요. 네, 이거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젖히게 되는 자체가, 이 자체가 득이에요. 이 자체가.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제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더라도 나중에 이걸 누르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만 젖혀도 이 모양은요, 나중에 손 빼면 단수 쳐서 단수 치면 됩니다.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모양 되면 거의 이것은 따는 모습이거나 이거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이만큼 벌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끝내기 쪽에 가면은 원지훈 선수보다는 최은규 선수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네, 원지훈 선수 이 공격력만 좋은 것이 아니고 끝내기도 잘하네요.
이 최기병 사범이 원재훈 사범의 그 스승이거든요. 충암도장 출신입니다. 근데 원재훈 선수를 보고 지금 이대로만 잘 나가고 있으면은 네, 아마 제2의 변상일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스승이 그렇게 믿어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네. 일이죠. 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최영규 선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최영규 선수는 양천 DL 출신 기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사범이 누구였냐면은 이용수 사범이었어요. 이용수 사범은 최영규 사범을 갖다가 쭉 보면서 참 묵묵히 성실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사이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현재의 이 선수를 보지 말고 미래 여기 장래성을 내다보고 좀 이 선수를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냐니까 은규가 바둑을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처럼 즐기면서 바둑을 두게 되면은 5분 남았습니다. 머지않아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최기병 사부한테는 내가 뭐 제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하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이대로만 잘 커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끝내기에서도 꽤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끝내기를 두 기사 모두 네. 놀랍게 하고 있는데 네. 승부의 저울추는 백한테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사실 뭐 중앙 형태를 정리하는 수순 외에는 끝내기는 크게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백은 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쪽이나 이쪽이 큰 것 같이 보입니다. 이쪽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흑이 이 자리를 한번 두게 되면요 아파요. 이 자리를 두게 되면은 나오면은 늘어둬서 이제는 두텁게 되는 모습이고 안 둔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 젖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아프죠. 젖히는 맛이 있어요. 끊으면은 여기를 5분 붙입니다. 남았습니다. 나오면은 여기를 끊어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할 수가 있고 그냥 여기를 잇게 되면은 네. 이쪽을 잇는다 하더라도 여기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넉점이요. 그래서 중앙에 그 자리가 상당히 큰 자리 같이 보입니다. 지금 둔 곳은 어떨까요? 지금 둔 곳에 대해서 다음에 끝내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그럴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아까 이 돌이 없을 때는 젖히고 있는 게 선수였는데 지금은 젖히고 있는 것이 선수가 안 됩니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두면은 내버려둬도 이것은 나중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젖히고 있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도 결국은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에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이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건너간다는 것이죠. 단수 치면은 간만에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따내야 되는데 이걸 선두로 젖히고 있는 걸 선두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기를 하는 방법은 지금 이 모양은 이 수가 그것 때문에 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노리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어요. 여기 붙이는 수를. 이으면은 네. 여기를 두면 패가 나죠. 자처럼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서 지금 이렇게 뒀다가는 먹어치는 수로서 얘가 떨어집니다. 네. 이건 역전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만약에 이쪽을 두게 되면은 그땐 감을 따냅니다. 이렇게 있는 것은 이건 패입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잡게 되면은 네. 그때는 이걸 먹어쳐가지고 이건 큰일 납니다. 바로 지금 물어보는데요. 네, 바로 물어보네요. 지금 흑이 네 손을 빼고 어딜 두었나요? 중앙을 밀었는데요. 하변 하중앙.
네, 그쪽을 밀어오니까 네,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고 있는 동안 너무 바닥을 빨리 진행해서 어디로 뒀나 했더니 그쪽을 두었군요. 여기를 밀었군요. 여기를요. 네, 하지만 그쪽을 붙이는 수가 지금 원지훈 선수 다 끝낸 바둑을 원지훈 선수가 아니죠. 지금 최용기 선수가 지금 이 수를 감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수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 흑의 최선은 뭐죠? 지금은 패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 밀어간 수가 하게 이거 아니어도 바둑은 네, 백이 네, 우세한 가운데 진행을 했었죠. 지금은 따내게 되면은 네, 따냅니다. 뭐 더 확실하게 둬버리네요. 네, 거기는 사실 둘 필요는 없었지만 네, 두고 뒀습니다. 한 빽감 차이다 이거죠. 최영규 선수가 이 기회의 사활은 그렇게 어려운 사활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영규 선수 정도 되는 지금 10대 기사들 같은 경우는 네. 네, 여기 이런 데서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네. 백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최영규 선수가 네. 오히려 바둑에 불리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형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뒀는지도 모릅니다. 좀 버틴 네, 장면이라고. 버텼다고도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근데 최영규 선수가 하나 착각한 것이 있어요. 네. 이것은 최영규 선수가 이겨도 똑같아요. 지금 꽉 막은 거에 비해서 집으로 지금 원지훈 선수 한 집도 손해 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찌르고 이거 온 만큼 여기 한 5집 정도 손해 봤으니까 5집 정도의 이득만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지훈 선수는 이걸 다 잡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5집 정도의 이득만 얻으면은 나는 더 이상 욕심 없어. 뭐 이율이 예를 들어서 뭐 3%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3% 정도만 받으면은 은행에 적금을 하든 어디에 적금을 하든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최영규 선수는 그런 정도 갖고 성이 안 차기 때문에 지금 급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네. 원지훈 선수는 지금 네, 그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입니다. 원래도 좀 부족하긴 했지만 뭐 네. 결정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네, 팩감은 여러 가지 이런 데 찝는 것도 팩감이 기분이 나빠요. 여기를 이으면은 이번에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끊고 따내게 되면은 다음에 팩감으로는 좀 손해여도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둘 때 이거 다 팩감입니다. 이거 다 팩감입니다. 네. 물론 이것이 이제 한순 늘어진 패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아무리 한순 늘어져도 네. 이것을 다 감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팩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팩감을 쓰게 되면은 이쪽을 팩감 쓰게 되면 이건 2팩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3팩감 나오게 하려면 이거를 두고 이렇게 후퇴하면 이쪽으로 치고 따내게 되면은 끝내게 할 때는 이거 찐버서 끝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만 둬도 벌써 3팩감 났죠. 1패, 2패, 3패가 나왔죠. 이렇게요. 네. 10초. 하나, 둘, 셋. 이것도 지금 손해를 봤네요. 아까 제가 이쪽을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끝내기를 못 하고 있네요. 지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기를 했어야 됩니다. 네. 백은 둘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이것도 벌써 한 집 손해 봤어요. 네. 제가 쭉 지금 이게 바닥을 살펴보니까 이 패를 그냥 흙이 이기면은 반집 승부입니다. 그냥 흙이 이기면은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근데 지금 최소한 한두 집만 한다 하더라도 네. 이 바둑은 그만큼 이겨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어디서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원재우 선수의 승리가 10초. 하나, 상당히 유력시되고 둘, 있습니다. 셋, 넷, 뭐 방송만 아니면은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끝났습니다 하고 얘기할 텐데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최영기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죠. 네. 다 받을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혹시 그냥 안 받고 네. 안 받고 내가 그냥 한 요 정도만 잡아먹는 걸로 만족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1분 남았습니다. 집으로 네. 집으로 한 2집 정도만 벌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새로운 계산을 할 필요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따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것을 계산을 안 하고 하니까 네. 따고 따면은 하나, 둘, 셋, 넷, 5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안 하고 나면은 흙이 조금 부과했다고 보니까 네. 요까지 감안하면은 100은 지금 30초 뭐 한두 집 정도만 끝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승리는 거의 결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초. 하나, 둘, 셋, 최영규 선수가 넷, 다섯, 네, 끝내기에서도 일곱, 여덟. 이게 젖히고 있는 게 이런 거는 꼭 이거 고쳐야 됩니다. 뭐 이런 데 오는 곳이 좋은 수가 되니까요. 이것을 네, 그래서 이을 때 건너가고 이거 두면 그 자체를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이렇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두게 되면은 네. 근데 이 돌이 없으면은 이 돌과 이 돌이 없으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둬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이어둘 것이냐? 지금 사실은 이어둬도 돼요. 이렇게요. 이어두고 나중에 백감리 익었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둬도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둬도 됩니다. 근데 욕심 같아서는 패를 들어가고 나서 뭔가 하나 부러뜨리고 싶죠. 예를 들면은 뭐 이걸 둬가지고 올 때 뭐 이런 거 오고 싶은데 네 그런 거 이런 거 안 하는 게 네, 좋아요. 고민을 괜히, 하다가 이런 거 하다가 네. 이거를 뒀는데 이걸 뒀는데 네. 막상 이걸 뚫었는데 막상 게 살아가게 되면은 괜히 이것만 두 점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바둑은 뭐 많이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냥 이기면 됩니다.
극 30초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계속해서 버티고는 있지만 좀 결말이 보이는 수순들이고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한 이런 정도 두고 딸 때, 네, 그때 이거 이어두고 하면은 네, 승부는 거의 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런 거 다 봤겠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를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네. 이거 해주면은 네, 오늘따라 마우스가 잘 말을 안 듣네요. 넣고 네, 이거 해두고 이거 두면은 이거에서 요만큼 더 벌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네.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거 두고 뭐 여기 있는 걸로 네,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극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제 말씀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걸 찔러주면은 아까 둘면은 요것이 한 집밖에 안 되는데 두 집밖에 안 되거든요. 한 점밖에 못 잡았으니까. 근데 지금 상대가 찔름으로써 두 점을 잡고 싶어서 20초 네. 남았습니다. 원재현 선수가 그것을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초 하나, 둘. 네, 자, 여기서 해소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는 이쪽을 두고 네. 이쪽을 두고 여기와 여기 맛보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녹집 한 자리이고 이쪽은 녹집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반집 정도 차이니까 여기 두고 나서 그걸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를 안 도와가지고 만약에 이거 반집에 득 보려고 이거 두면 흙은 이걸 안 따낼 거예요. 아마 이 자리를 둬서 네, 상대방은 거의 이걸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두고 나올 20초 때 이걸 남았습니다. 끊어버리게 되면은 여기도 한 집을 하고 두 집에 했거든요. 두 집에라 여기도 한 두 집 정도 하면 이것도 녹집 이상 된다는 것이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의 크죠. 극 20초 남았습니다. 일단 밀고 들어간 자체가 한 집반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10초, 끊게 하나, 되면은 또 한 집입니다. 네. 셋, 그리고 넷, 그걸로 인해서 단도체 선수가 되면은 또 한 집입니다. 일곱, 그렇게 한 집 한 집 하다 보면 그 집이 전부 큰 집이 돼요. 네, 거기를 두는 바람에 네, 집은 조금 더 축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부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멀지만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최용규 선수입니다. 네, 그쪽에 이제 극 20초 그거 따내는 수가 이쪽으로 요건 두 집이니까 네 집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 집 있어요. 반집이에요. 또 여기도 반집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둘, 여기에 반집, 여기에 반집 해서 네. 합치면 다섯 집짜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이거 따는 것은 넉 집짜리 끝내기고 같은 아홉. 두 점이지만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네. 아까는 반집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집이 된 것이죠. 네. 이제. 아까는 그렇죠 반집이었는데 지금 이 돌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돌이 없었으면은 아마 반집 정도 차이가 났었을 10초 것입니다. 남았습니다.
어쨌든 한 집이든 반 집이든 더 큰 곳은 그쪽이 맞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근에 원지훈 선수가 사실은 입단한 지는 21년에 입단했어요. 좀 네. 늦게 입단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네, 지금 세계대회 본선에도 올라가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왜 그런가 했는데 오늘 바닥을 보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스승인 최기병 사범이 네, 제2의 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네, 그만큼 원지훈 3단의 미래의 장래성을 본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바둑을 보니까 원지훈 선수가 딱 원지훈 선수만의 스타일이 확실히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초. 그쪽 끄는 것은 둘,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쪽을 끊어줌으로써 네. 자연히 상대방도 살려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늘어두게 되면은 그거를 인해서 자동적으로 중앙의 집은 한 집도 다 집이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양도 다 정리가 됐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네 끝장을 낼 수가 있죠. 네.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끝내기를 눈부시게 하면서 승부는 좀 더 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밀어두고 나올 때 네, 여기를 두는 것도 큽니다. 손을 빼면 끊어버리면 죽어버리죠. 네, 둬야 되는데 놓고 네, 딸 때 네. 뒤에서 치게 되면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쉽게 뭐 마치 뭐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해를 구하기 쉽게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두고 있습니다. 끊고 놓고 짚고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승부는 이미 원지훈 3단 승부는 났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최영규 선수도 지금 알고는 있지만 네. 이미 다 두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이 오늘 두 기사가 졸업반이거든요. 졸업반의 바둑에서 좀 패하게 되면은 일찍 도를 거두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쉬움이 더 크죠. 그렇죠. 게다가 최영규 선수는 한우진 선수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아쉬움이 좀 2배일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원지훈 선수는 조를 보면서 이 한우진 선수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가중되겠는데 생각했는데 한우진 선수를 딱 꺾는 것을 보고 네.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하늘이 나를 돕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네. 아, 네. 네. 여기까지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승부는 지금 났고 네. 최영규 선수가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원지훈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좌하기 쪽보다는 뭔가 우상기 쪽의 공격을 좀 서둘렀으면은 원지훈 선수도 이 바둑을 다음에 대학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네. 우상기 쪽의 돌들이 다 살아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원지훈 선수가 일단 편한 바둑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최영기 선수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째 하찬석 국수배 영재 최강전 박지현 선수와 원재훈 선수의 결승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바둑은 이 팽팽한 그래프가 꽤 오래 지속이 됐는데 끝내기에 들어서 승부가 좀 갈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영규 선수가 네. 상대방이 워낙 전투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좀 피했는데 우상기 쪽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강하다 하더라도 먼저 공격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었거든요. 네. 원지원 선수도. 네, 그쪽을 선제 공격을 하고 나서 끝내기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계속 싸움을 피하면서 미세한 승부로만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미세한 승부로 가니까 원지원 선수가 끝내기를 너무 잘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최영규 선수의 작전이 약간 좀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원재훈 선수는 공격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끝내기도 강하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한 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결승에는 예선부터 전승을 거둬온 두 선수가 나란히 오르게 됐습니다. 결승전은 합천 현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는 결승전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바둑TV는 항상 쉽고 편한 해설로 다가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